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오세훈표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을 활용해 정비에 나서려던 통발구 한양 2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신청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철회가 확정될 경우 송파구 오금현대, 서초구 신반포 4차에 이어 세 번째 철회 사례가 됩니다. 서울 동부지역 물류의 핵심 거점이었던 장안동 동부화물터미널 부지가 최고 39층의 복합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할 예정입니다. 지상부에는 최고 39층 규모의 주거, 업무, 판매 등 시설이, 고층부에는 528가구 규모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2,701만 9,253명으로 6월보다 12,658명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희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이 이 세금 문제에 대한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세금들은 집을 사고 파는 시기는 물론이고요. 집값이나 지역의 규제 수준 등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세법은 또 한 번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이 투자자들의 고민이 더 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뀌는 부동산 세금과 정책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들 세워야 할까요?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궁금한 점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6383-3974번으로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해결해 보시고요.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이 시간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서호진 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서호진 본부장입니다. 자, 매주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그러니까 부동산 고민 이제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 뭐 어떠한 고민이든 좋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갈아타기 고민, 각종 세금 고민들 여러 고민이 있을 텐데 집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매도 타이밍과 투자 전략 그리고 각종 세금 관련 문제들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참 많을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실 분들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방송 시간 제약상 아무래도 좀 이제 길게 그리고 또 심도 깊게 상담을 못 도와드린 점 제가 양해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저희서 1:1 대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여러분들의 각종 부동산 고민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좀 더 심도 깊게 그리고 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도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모아타운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이런 역세권 개발 가능한 지역들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약 1억에서 2억 원 내외로 이제 부동산 이제 소액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모아타운에 대해서 제가 또 1:1 대면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또 모아타운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등 이렇게 다양한 정비 사업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싶으신 분들 1:1 대면 상담 통하셔도 좋고요.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수원 영통동에 벽적골 8단지 아파트 24평을 네. 2015년에 한 2억 6천 정도 주고 매수해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까지는 좀 가격이 많이 오르다가 지금은 좀 떨어지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매도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지금 전화 주신 분은 수원시 영통에 있는 벽적골 8단지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고 그리고 꽤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셨네요. 네. 거주도 직접 하고 계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매도 타이밍과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 말씀하신 8단지가 여기 지하철 수인 분당선 망포역 앞에 있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네. 지금 이거를 그래도 거주도 지금 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때 네. 얼마 주고 매수하셨다고 하셨죠? 그 당시에는 한 2억 6천 정도 줬던 것 같아요. 2억 6천 정도 주셨고 그러면은 한 지금은 시세가 어느 정도 혹시 간다고 들어보셨어요?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한 6억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그래도 많이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왜 이거를 좀 매도를 할까 고민 중이신 건지 한번 아니, 여쭤봐도 자꾸 될까요? 주변에서 자꾸 이게 집을 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수원을 떠나야 되는 건지 좀, 네, 궁금해가지고요. 누가 팔라고 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저는 계속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아, 매도를 안 하셔도 계속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뭐 제 이야기도 한번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네. 지금 현재 이 두산 아파트가 이 망포역도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망포역 이제 수인 분당선, 지금 뭐 분당선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 자, 지금 최근에 또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한 2억 6천대에서 2000년 뭐 2010년대 중반대 매수하셨는데 지금 가격이 한 6억까지 올라가셨다.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먼저 이제 부동산에 이제 내가 뭐 향후 전망이라든지 매도 매수 타이밍을 잡으실 때는 꼭 이 내 가격이 왜 올랐는지를 한번 꼭 살펴보셔야 돼요. 왜 올랐는지. 네. 보통은 이제 지금 현재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가 가격이 또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이게 왜 올랐을까? 왜? 왜 올랐을까를 좀 이제 조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네. 사실 우선 첫 번째 이유가 가격이 저렴해서 많이 오른 거예요. 가격이 먼저 이제 저렴했었고 특히나 지금 우리가 향후 한 2, 3년 전부터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또 단기간 내에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도 사실 2015년도 정도 그때 매수하셨을 때부터 뭐 한 2017년도 정도 뭐 한 몇 년 전까지는 크게 가격이 많이 안 올랐을 거예요. 네. 이 같은 경우가 일단은 상대적으로 금액이 더 저렴해요. 예, 금액이 더 저렴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버리니까 그 폭등한 수요들이 다 어디로 오느냐? 서울에 비싸지니까 이제 서울 밖으로 조금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뭐 경기 수원권으로도 수요가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수요는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왜냐 상대적으로 금액 자체가 이제 뭐 한 2억대, 3억대였으니까 저렴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지역을 굉장히 많이 찾아오신 거예요. 또 이제 사실 뭐 물론 가격이 싸다 해가지고 실수요가 만약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가격이 또 안 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가격이 싼 만큼 뭔가 이제 사람들이 계속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거래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되고 나면은 가격이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계속. 네.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급등이 오르는 게 아니라 뭔가 꾸준하게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계속 오를 수가 있는데 자 그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가격이 싸다고 해도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있어야 될까 요인. 네. 그렇죠.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을 꼽자고 하면은 첫 번째 여기 바로 옆에 삼성. 이거는 굉장히 또 엄청난 수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정말 뭐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굴제 대급이라는 이 삼성 이런 그 공업 단지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일단 여기에 들어오는 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인 분당선 그러니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지하철 접근성, 지하철도 바로 역 앞에 있으니까 또 초역세권 아파트잖아요. 네,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거 지역을 좀 잘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단지 주변으로도 이제 학교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해가지고 주변 지역에 학군도 잘 갖춰져 있고 네. 거기다가 이 전체적으로 거의 뭐 이렇게 뭐 신도시처럼 아파트 이제 뭐 단지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많이 들어서 있는 주거 벨트까지도 잘 갖춰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가격도 좀 저렴하기도 하지만 뭔가 이게 그 저렴한 가격으로도 이 수요자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은 거예요. 가격 상승 요인들이.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또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네.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그 뭐 부동산 같은데 뭐 알아보게 된다면 가격이
계속해서 좀 뭐 빠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탈출 이야기도 하셨을 거고. 아, 네, 많이 듣고 있어요. 요즘. 그죠? 많이 듣고 계신데 그래도 제가 이제 가격의 좀 하락 요인 살펴보면은 사실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우리 집이 아무 잘못은 없어요. 그죠? 네. 우리 집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다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너무 굳어 있어요. 말 그대로 정말 이 뭐 여러 가지 뭐 규제라든지 그리고 뭐 금리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아예 거래가 안 되는 이런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우리가 시장에서는 뭐 거래가 돼야지 물건에 대한 가격이 좀 더 오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좀 활성화되는데 지금 아예 부동산 자체가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좀 이제 뭐 조정을 받거나 좀 빠질 수 있는데 특히 우리가 그래서 똘똘한 한 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이게 부동산 조정 시장일 때 서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뭐 수원이라든지 다른 지역들보다는 가격이 좀 덜 빠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눈에 띄게 좀 가격이 빠질 수가 있는 게 좀 뭐 이렇게 뭐 수원이라든지 뭐 이게 좀 경기 외곽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좀 눈에 띄게 가격이 빠지는 게 좀 보일 수가 있는데 자 거기다가 지금 여기 쭉 밑으로 조금만 내려와 보시게 되면은 이 영통 일대에 이 신축으로 아파트가 계속해서 분양을 하고 공급이 되고 있어요. 네. 아마 지나가다가 오고 가다가 아마 보실 텐데 아파트들이 계속 좀 이게 공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공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그러면은 이런 구축 아파트가 가격이 조금 밀릴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도 제가 왜 보유를 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네. 자 이렇게 지금 물론 여기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은 그다지 가격이 크게 높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을 이끌어가는 게 아무래도 좀 신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비싸게 분양을 하고 가격이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신축이.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 어떻게 보면 이 망포 일대라든지 영통 일대 대장주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여기 힐스테이트 여기 이마트 앞에 있는 이 힐스테이트가 네. 여기가 지금 최근에 지금 한 10억대를 형성했어요. 가격이. 그리고 이 주변에 이제 분양하는 이 신축 아파트들이 또 대략 뭐 한 8억에서 9억대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어요. 상대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신축 아파트를 들어서는 게 뭔가 마냥 내가 가진 물건의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라 이 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 가격을 계속해서 끌어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평균 가격을 쭉 끌어올리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도 신축 아파트가 저 정도 가격이면은 우리도 조금 시세가 올라갈 수 있겠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가격이 따라가는 모습 움직임을 이게 보이고 있는데 제 아파트가 6억이니까 좀 싸 보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상대적으로 얘는 훨씬 싸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신축이 10억이면은 구축이니까 6억이니까. 뭐 네. 물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신축 아파트긴 해요. 네. 구축보다는 아무래도 집 안 구조 자체도 굉장히 잘 빠져 있고 뭐 주거 환경이라든지 뭐 조경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든 신축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네. 신축이 비싸면은 결국은 어디로 가겠어요? 만약에 바로 옆에 있는 신축이 비싸면은 인근 지역으로 조금이라도 저렴한 아파트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인데다가 지금 아마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고 동의선을 받으실 건데 지금 이 8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리모델링도 추진하고 있어요. 그죠? 네, 맞아요. 아마 저기 아파트 이제 입구에다가 막 플랜카드 붙여놓고 이제 리모델링 추진한다라고 했을 텐데 네.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리모델링이라는 호재도 가지고 있고 그 리모델링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골조는 그대로지만 완전 새 아파트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지금 6억이라는 시세에 리모델링 호재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다. 그러면은 내가 이게 새 아파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새 네. 아파트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 옆에 있는 이 아파트가 10억이다라 하면은 과연 이 가격을 못 따라갈까요? 여기 아파트가 지금 리모델링한 아파트가 지하철역도 더 가깝고 더 새 아파트가 되는데 그죠? 그렇게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야 사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뭔가 시장이 굉장히 좀 이렇게 위축이 되고 거래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뭐 조정을 받는다,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시장자님 가진 집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머지 같이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게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장점들이 많잖아요. 네. 그죠? 뭐 그렇다고 이게 뭐 삼성전자단지가 이게 문을 닫을 것도 아니고 얘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직장인들이 수요가 계속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고 일자리 창출이 되고 하는 지역들인데 네. 그래서 이게 뭐 단기적인 면을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결과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이 좀 안정이 되고 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도 충분히 또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흔들리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보유하시면 가격 상승 여력 있으시니까요. 아직 매도 타이밍 잡지 마시고 조금 더 거주하면서 주변 또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저희 이제 어머니가 최근에 저기 닭심리동에 빌라 하나를 계약하고 오셨는데 네, 이게 지금 제 명의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 좀 제 상담 좀 받으려고 전화 드렸어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혹시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주소는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고 저기 그 닭심리 지구대 그 근처라고 하셨거든요. 답심리 지구대 근처에 있는 다세대 주택 지금 매수를 하셨고 우리 전화 주신 시청자분 명의로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이 아드님 명의로 네, 매수를 맞아요. 하셨다고요. 네. 지역은 여기 답심리 쪽에 매수를 네.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답심리 지구대 인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구대가 여기 레미안 리브 인근에 있는 좀 지역이네요. 그러면은 한 여기 이 중간쯤 블록에 있는 어딘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머님께서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아드님은 좀 아니신가 봐요. 네, 요새 뭐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들어가지고 계속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네. 지금 또 제 명의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신경이 많이 쓰여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러시죠. 네, 전화를 드렸어요. 아,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따로 지금 바로 아드님이 들어가 사실 건 아니시죠? 네, 저는 뭐 그쪽으로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직 들어갈 일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여기 그러면 신축이신가요? 구축이신가요? 신축이라고 들었습니다. 신축 계약하셨다. 네네. 자, 아드님 명의로 이제 신축 계약하신 물건 어머님께 가서 감사하다고 하세요. 아, 어머니께서 좋은 잘하세요. 건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요 굉장히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에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아직까지 아드님이 잘 뭔가 감이 안 오시죠? 네, 제가 이쪽은 잘 모르긴 해가지고. 제가 천천히 하나씩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네.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현재 이 답심역 일대 이 주변으로 이제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아마 어머니께서 이제 뭐 물론 이게 향후 이게 재개발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 뭐 빌라를 이게 매수할 수는 없으니까 분명히 어머님도 이유가 있으실 거고 네. 아마 최근 들어서 이 모아타운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네네. 투자자들 맞아요. 그 사이에서 얘기 들었어요. 상대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저렴한 투자 금액으로 나중에 진짜 이게 뭐 이게 재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이 지금 최근에 많은 분들이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제 그 지역 중에서도 어머니께서 이 답심리 지역을 좀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진행 가능하고 향후 또 이렇게 뭐 높은 가치 상승을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좀 딱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러면은 어머님이 요거 하실 때 뭐 전세 끼고 하시면은 금액은 한 어느 정도 들어간다 하셨을까요? 한 1억 5천 정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한 1억 5천만 원 정도요. 네. 그러면 제가 어머님을 한번 찾아가 뵈야겠네요. 정말 투자를 잘하신 것 같아요. 아, 잘하신 거예요? 아 그럼요. 이 지금 현재 최근에 이 정도 투자 금액 가지고 정비 사업지 이게 뭐 예정지 같은데 뭐 노후된 이런 주거 지역들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투자 금액들이. 시장이 계속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죠. 네, 그래가지고 걱정이에요. 근데 이게 되려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고 할 때 정말 아파트 같은 경우에 눈에 띄게 안 좋은 게 보이잖아요. 가격이 뭐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뭐 언론에서 계속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뭔가 그 시장 상황과는 조금 반대로 이런 노후된 주거 지역들 있죠.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용산이라든지 그리고 뭐 청량리, 답심리 일대 그리고 뭐 묘목동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되려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이런 빌라 같은 경우들도. 아, 노후가 많이 돼 있나요? 제가 그 동네를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저기 나 전화 끊고 어머니 손잡고 한번 같이 갔다 와보세요. 일단 눈에 아. 보고 오셔야 돼. 우리가 물론 지금 부동산 현재 이제 현대 사회가 정말로 많은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뭐 요즘 뭐 핸드폰 하나 딱 들고 있으면은 검색하면은 뭐 부동산 시세라든지 그리고 이 지역이 어떤지 모든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은 항상 임장을 꼭 하시고 내가 눈으로 느끼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눈으로 보고 느껴야지 이거를 현실을 좀 받아들일 수가 있지. 뭐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은 뭐 답이 나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이제 같이 가보시면 좋은데 일단은 자,
답심리 쪽 가보시게 되면은 이 답심리역을 기준으로 이 대로변 쪽으로는 여기는 이제 고미술 상가들, 골동품 상가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오피스텔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네네.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근데 이 한 블럭만 올라오시게 되면은 이게 길다랗게 이 네모나게 나온 부분들 있죠. 이 구역들. 네네네네. 이 구역들은 어느 정도 뭐 1층에 조그만 뭐 공부 상가라든지 아니면은 이 주택들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노후된 주택가예요. 노후된 주택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딱 가서 보시면은 정말 뭐 최근에 지어진 집들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 이 대부분이 다 빨간색 벽돌로 지어진 그 이 벽돌로 지어진 집들은 대부분 연한이 한 30년 이상 된 서울에서 30년 이상 된 굉장히 이 노후된 주택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이 노후된 주택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정비 사업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이 노후도 요건이고 노후도 요건. 집이 깨끗한데 뭐 집주인들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재개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고 재개발이 아, 기본적으로 이 노후도라는 거를 깔고 가야 돼. 깔고 노후도라는 것을. 그래서 이 노후도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특히나 우리가 최근에 이제 모아타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혹시 모아타운은 어떤 건지 어머니한테 한번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냥 뭐 투자했다 거기다가 그것만 샀다라고만 얘기 듣고 네. 뭐 별다른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그 모아타운 그것도 네. 들은 게 없어가지고. 이게 그 모아타운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네. 말하면은 이것도 그냥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재개발은 뭔지 아시죠? 네, 그냥 네네네. 기존에 있던 집 싹 헐고 이제 새로 이렇게 아파트 올리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재개발 사업이라 하는데 네.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재개발이긴 재개발인데 약간 이 소규모로 진행하는 거 소규모. 소규모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모아타운을 좀 이전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 이런 이제 조그만 구역에다가 이제 집 몇 채 모아가지고 뭐 아파트 한 동, 두 동 이렇게 올리는 사업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데 네. 사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물론 노후된 주택이 아파트로 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대단지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단지가 좀 커야지 뭐 단지 안에 이렇게 뭐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오고 뭐 좀 주변에 조경도 굉장히 좀 잘 돼 있고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아질 텐데 아무래도 세대수가 조금 작다 보면은 뭐 집은 새 거겠지만 아무래도 세대수가 작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킨 게 뭐냐면은 자 만약에 이 지역을 이게 좀 큰 지역을 정비 사업을 진행한다 했을 때 이게 한 블럭 한 블럭씩 보면은 이거는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블럭씩 하면 가로주택인데 이거를 만약에 하나하나 따로따로 모아가지고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결국에는 대단지가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게 모아타운이라서 모아타운 말 그대로. 아, 그래서 모아타운이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모아타운인데 제가 뭐 쉽게 풀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 모아타운을 추진하면 좋은 게 뭐냐? 우선 첫 번째, 일반적인 다른 재개발 사업들보다 속도가 훨씬 빨라요. 우리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냥 쉽게 그냥 집을 헐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이 집을 짓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다 마음을 모아가지고 동의를 해야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 건축에 대한 심의 그러니까 여기가 뭐 집을 지어도 되는지 뭐 교통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교육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다양한 걸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정비 사업 그 일반적인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 심의 기간 자체만 해도 약 거의 한 8년 10년 정도로 굉장히 길어요. 네. 근데 그거를 완전 반으로 줄여가지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 심의 기간을 3년에서 4년 이런 식으로 확 줄여버리니까 사업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사업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이 정비 사업은 속도가 생명이에요. 무조건 빨리 되는 게 좋은 거고 거기다가 이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뭐 서울시라든지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요. 빨리 하라고. 뭐 용적률 같은 것도 좀 더 줘가지고 더 높게 올릴 수 있게 하고 뭐 노후도 여건도 혹시 뭐 좀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 정도는 조금 봐줄게라고 해가지고 인센티브도 준단 말이에요. 인센티브.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 자체를 얻게 되니까 이 빨리 가게 되는 사업이 이 모아타운 사업이다라고 해서 어머님도 그걸 보고 이 모아타운에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답심리역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다 갖추고 있어요. 뭐 노후도 요건이라든지 뭐 주민들의 참여에 대한 의견들 이런 것들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 지역으로서는 메리트 있어요. 특히 우리가 1억 5천이라는 소액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 투자처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땐 거의 한 95점 정도 드리고 싶어요. 95점이나요? 네. 그럼 100점 지금 만점에 95점.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 지구대 그쪽이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답심리역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은 네.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청량리 답심리 때를 좀 보여드리면은 사실 네. 이 청량리 답심리동이 전체적으로 노후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어요. 과거에 보시게 되면은
네. 근데 여기는 이 뉴타운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신축 아파트들이 대규모로 이렇게 들어서게 된 거고 아직까지도 인근 지역들 보시게 되면은 이 남은 지역들은 사실 뉴타운이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과거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들은 다 개발했는데 우리는 네. 왜 개발이 안 되고 있느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접근해서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유망한 우리가 뭐 모어타운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선택을 좀 잘하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주변에 그 답심리역 건너편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용각동 일대도 현재 이 재개발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다 철거도 됐고 거기다가 이 답심리역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 청량리랑도 굉장히 거리가 가까워요. 네. 이 청량리역에도 뭐 GTX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호재가 많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의 영향을 이제 우리도 이제 직간접적인 영향을 또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뭔가 이 답심리역이라는 지역 자체가 뭐 청량리에 대한 개발 호재 거기다가 이 지역적인 노후도를 갖고 있으니까 정비 사업에 대한 또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네. 지금 이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선택이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라고 그래서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맞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시기 때 이런 뭐 소액 투자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격이 뭐 떨어질 우려가 많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 노후된 주거 지역들 그리고 정비 사업이 가능한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갈 거예요. 투자 금액이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네. 투자를 한다 했을 때는 지금 시점이 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드님도 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같이 꼭 가보시고 네, 한번 네. 어머니랑 잘 이야기하셔가지고 끝까지 잘 가셔가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투자 성공적으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하시고 또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들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온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3048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안산시 월피동 다세대주택 거주 중입니다. 매도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안산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신데요.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뭐 크기라든가 뭐 다양한 상황을 좀 알 수 없어서 자세한 상담은 어렵겠지만 자, 이 지역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지금 아무래도 이제 안산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이 굉장히 또 시장이 좋을 때, 이 경기가 좋을 때 이 단원구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국가 산업단지도 있고 거기다가 이 신안산선이라는 호재를 또 보고 있는 지역이라 가지고 굉장히 또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간 시장이에요. 근데 다만 이 전체적인 지역 자체가 서울과 접근성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택 가격 자체가 그다지 많이 높은 지역은 아니었는데 지금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이제 이 투자자분들이 들어가게 됐고 거기다가 뭐 이제 전체적인 이제 현재 시장이 조금 이제 안 좋아질 때는 이 가격 하락에 대해서 이런 가격 하락의 요인들이 점점 좀 크게 더 와닿는 가격이 좀 더 크게 좀 이렇게 와닿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단원구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아파트 제가 한번 찾아보면서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단원구 월피동이라고 하셨죠? 월피동이라고 하셨고 지금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제 초지역 있고 중앙역 있고 고장 이제 안산에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으로 할 수 있는 이 지역에 지금 빌라를 또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 아파트 단지들은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은 많은데 지금 아파트 연식도 좀 굉장히 좀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뭐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씩 나오곤 있어요. 나오곤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면은 뭐 물론 주민들의 동의도 좋지만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사업성이 좀 완비가 되어야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주택 가격이 그렇게 높이까지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경기권이라든지 이런 일대 뭐 대지 지분이 큰 빌라들 이런 것들을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신 분들도 많은데 사실 지금 뭐 안산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에 투자를 하기에는 좀 적합한 시장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뭐 거주를 하고 또 계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뭐 거주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주택 가격 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뭔가 오래된 이런 구축 빌라보다는 좀 뭔가 이제 주택 가격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신축 아파트를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월피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신안산에서 들어오지 않았고 이 성북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서해선도 있고 신안산선 이렇게 두 개 다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그런 빌라를 계속 보유하시고 거주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 인근 지역에 이제 뭐
여기 월피동 인근 뭐 신축 아파트라든지 아니면은 좀 이제 우리가 좀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이제 선부역이라든지 그리고 뭐 중앙역 인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신축 아파트가 있으시면은 차라리 그쪽으로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하시고 신축 아파트 이런 부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241번님이 보내주신 내용 함께 볼게요. 직장은 여의도입니다. 김포 풍무동과 일산 중에 내 집 마련 어느 곳에 해야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의도로 출퇴근하시는 분은 김포에서 또 여의도까지 한 30분 정도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또 김포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일산 쪽도 함께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두 지역 중에 어떤 곳이 조금 더 향후 미래 가치가 좋을까요? 자, 우선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일산을 선택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택의 부분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지금 현재 일산이 이제 저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제 강서구 옆쪽으로 해가지고 공항 옆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골드라인 김포 골드라인 따라가면서 여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뭐 사실 출퇴근 직선 거리로 봤을 때는 사실상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긴 한데 다만 우리가 밑에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신축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고 신축급 깨끗한 아파트 그리고 일산으로 가게 되면은 이 구축으로 가셔야 되는데 사실 현재 주택 가격만 비교해도 이쪽보다는 이제 지금 일산 쪽이 가격이 더 비싼 거를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물론 이제 뭐 출퇴근 거리도 비슷하고 뭐 신축과 구축의 이런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향후 좀 더 나중에 미래 가치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일산 쪽이 훨씬 더 또 향후 또 가치 상승이 더 높을 수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약 출퇴근은 뭐 차량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대중교통도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 9호 이제 김포 골드라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정말 이제 지옥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설계가 잘못된 이런 경연철인데 일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경의중앙선도 이용을 할 수 있고 거기다 이제 3호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할 수 있어가지고 서울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좀 더 좋을 수가 있고 이제 거기다 플러스 지금 일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이제 GTX라는 이런 교통적인 호재 부분도 가지고 있는데 이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그 국가철도망 계획에서도 이 GTX A 노선을 조금이라도 좀 더 빨리 조기 개통될 수 있게 좀 더 사업을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해주다 보니까 뭐 진짜 정말 그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더라도 이 GTX를 이용한다면은 정말 이 서울 안쪽으로도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진입할 수 있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 교통 호재 부분 거기다가 물론 이번에는 일산 같은 경우 이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뭐 분당 일산뿐만 아니라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이제 30년이 되어가다 보니까 이 재건축 연한이 다가오게 되면서 사실 지금 현 대통령이 이제 뭐 정책 공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일기 신도시를 다시 한번 좀 정비를 해가지고 일기 신도시에다가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번 대책에는 좀 빠졌긴 했지만 그래도 이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향후 시간이 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이런 호재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거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 가치 부분에 있어서도 일산 쪽이 좀 더 유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저 결정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좀 일산 쪽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살펴보시길 권유드렸습니다. 생활 편의 시설이라든가 뭐 아파트 연식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잘 따져보시고 좋은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8298번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도봉구 창동주공 2단지 56제곱미터에 거주 중인데요. 매도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재건축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지금 창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하셨다가는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실 거예요. 후회 많이 하실 거니까 꼭 보유하고 계시고 사실 이 창동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강북 지역에서도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또 유명하기도 한데 자, 우선 이제 창동역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창동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창동 역세권 개발도 우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앞으로 이제 GTX 노선이 또 이제 지나가게 될 예정이라 이 GTX에 대한 호재도 다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창동역 기준으로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고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지금 창동 가격대가 이제 많이 오르고 지금 최근에 또 부동산 시장이 이게 좀 이렇게 좀 조정을 받게 되면서 뭐 지금이라도 뭐 매도하고 좀 뭐 다른 데 갈아타야 되나 떠나야 되나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계신 창녕 주거 2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아마 좀 평수가 작다 보니까 집이 좀 작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노후도 되기도 했고 좀 불편한 점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창녕역 같은 경우는 이 창녕역 일대 보면은 이 주공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는데 이러한 주공 아파트들이 사실상 연식들이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재건축을 또 많이들 추진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2단지 같은 경우도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2단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이제 상하 아파트랑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세대수 자체도 거의 2,000세대 넘어가는 대단지 아파트로 들어서게 되고 거기다가 이 창녕역 주변에 있는 역세권 호재 그리고 뭐 GTX 호재 등 이런 다양한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호재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물론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매도에 대한 고민도 있으시겠지만 향후 이게 신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치 상승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매도를 안 하시고 좀 더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되고 나서 매도하셔도 그때 안 늦으시니까 지금은 일단 계속 보유하시는 걸로 결정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문자 보내길 잘하셨다 하실 것 같습니다. 매도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요. 계속해서 좀 더 보유하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상담과 투자 전략을 위해서 1대1 대면 상담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방송상으로도 제가 이렇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지만 현장에서 또 1대1 대면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모아타운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 모아타운의 지역에 대해서 제가 또 특별하게 또 1대1 대면 상담을 진행했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모아타운. 과연 앞으로 이 모아타운이 어느 지역이 또 선정이 될 수 있는지, 과연 어느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해야지 정말 이렇게 성공적인 투자를 잘 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1대1 대면 상담 진행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뭐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고민도 좋지만 그리고 이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모아타운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은 제가 또 1대1 대면 상담으로 친절하게 저희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02-2638-3974번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지금 그 용산과 한남동에 그 신축 빌라를 전세 끼고 지금 보유 중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또 개발이 좀 많이 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궁금해갖고 어떤 향후 어떻게 되는지.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자, 지금 한남동이라고 하셨는데 자세한 주소나 좀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그 뉴타운 그 3구역 부근이거든요. 3구역 인근이군요. 네, 네. 네, 몇 년 정도 보유하셨어요? 지금 뭐 한 좀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지금 거기 이제 투룸에 지금 2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자, 네. 전망에 대해서 그럼 전문가와 한번 자세한 상담 나눠볼게요. 네. 네, 신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반갑습니다. 주셨어요. 네. 지금 굉장히 또 서울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용산이잖아요. 네. 언론에서도 굉장히 한남동.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뭐 국제업무지구 개발한다, 용산공원 빨리 개발한다. 정말 호재들이 많은 지역이 용산인데 그 중에서도 네. 이 한남동에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네. 한남동 아까 그 3구역 인근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예, 여기가 이제- 제일기의 그 뒷건물인데. 네, 제일기획이요? 네. 근데 진짜 이 한남동 같은 경우는 신축이 굉장히 귀한데 어떻게 또 잘 구하셨나 봐요. 네. 사실 여기 한남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사실 우리가 서울 지역 전체 놓고 봤을 때 용산 전체에서 봤을 때도 한남동이라면 굉장히 또 비싼 동네라고 인식이 있잖아요. 그죠? 네. 한남동 하면은 아 여기 비싼 동네 잘 사는 동네 부촌 아니냐 이렇게 동네. 그죠?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는 지금 이제 3구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 이제 신축 다세대 신축 보유하고 네.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전망은 그냥 뭐 계속 좋습니다. 나쁘다고 말할 게 네. 없어요 여기는. 네. 네. 일단 뭐 설명 하나씩 드리고 하나 하면은 일단 이 한남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부촌이에요. 부촌 비싼 동네. 네. 네.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보세요. 여기 이름만 들어도 한남 더힐 그리고 뭐 나인원 한남 그리고 이태원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뭐예요? 뭐 대사관 있고 뭐 관저 있고 뭐 정말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런 단독 주택들도 많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 한남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 엄청난 부촌을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이제 한남 뉴타운 3구역 인근에 또 물건을 가지고 있다 하셨잖아요. 네. 지금 솔직히 뭐 전세 끼고 2억이라는 금액이 거기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네. 2억이면은 정말 싸게 잘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요. 예, 정말 잘 싸게 잘 하신 거고 일단 여기가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 신축을 할 수가 없어요. 신축 주택이 들어올 수가 없어. 너무 비싸니 땅값이. 그리고 주변은 또 재개발 지역이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신축이 들어와요? 신축 건물이. 그러니까 이 신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너무 귀한 물건. 귀한 물건. 너무 귀한 물건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사실 지금 구역 안에 들어가신 물건은 아니잖아요. 네. 재개발 옆에 있는 거지. 근데 사실 재개발 인근 지역에서라도 왜 사람들이 재개발 지역도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 재개발 인근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는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네. 재개발 인근이 이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한다면은 이 재개발은 결국엔 이 집을 기존에 있는 집을 허물 거 아니에요. 네. 이거 허물게 되면은 이 집 허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재개발을 진행하게 되면은 여기 재개발에 기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주 수요라고 해요. 이주 수요. 네. 이주 수요라고 이런 것들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주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이주 수요의 특징이 뭐냐면은 멀리 안 가요. 왜냐면은 재개발지잖아요. 오래됐잖아요. 여기에 네. 거주를 오래 하신 분들일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럼 이분들은 내가 여기서 거의 뭐 한 평생을 살아왔는데 다른 지역 가서 살려고 한다? 잘 이야기할 때 거부감 들고 잘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잘 안 가는데 그래서 이주 수요가 발생이 되면은 이 주변 지역의 주택 가격이 오르는데 특이하게 이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주할 데가 없어요. 여기 3구역 옆에 4구역 있고 그 옆에 네. 5구역 있고 그러다가 하면은 네. 전부 재개발 구역이니까 또 여기 만약에 옆에 이사 간 다음에 또 이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그렇다고 이쪽이 아니면은 또 이태원역 위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비싼 주택 가로 가나요? 여기도 못 가지. 그렇다고 뭐 나인원 한남 이분들이 이주를 해서 들어갈 수 있나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이 주변 지역으로 이제 못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정말로 그 수요가 이 만약에 신축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뭐 조그만 국한된 지역에 굉장히 쏠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내가 가진 물건이 자연스럽게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라가죠. 네. 그죠?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진짜 빠르면은 내년에 또 이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전체적으로 막 노후화되고 뭐 사실 솔직히 주변에 좀 동네가 좀 안 좋긴 하잖아요, 솔직히. 막 언덕도 굉장히 높고 뭐 도로도 좁고 여건이 잘 안 좋은데 자, 조금만 버티시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주 수요가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또 가격이 오를 수가 있게 되고 이제 이 뉴타운 공사하면은 적어도 한 2, 3년 동안 이제 뚝딱뚝딱 하고 철거하고 공사를 이제 쭉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것만 조금 버티시면은 바로 우리 집 앞에 굉장히 전체적인 뭐 브랜드 가치라고 해야 되나 입지 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우리가 하이엔드라고 하는데 굉장히 가장 높은 급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아파트 단지가 정말 막 빽빽하게 들어와가지고 그런 거냐? 아니 동강 간격도 넓고 특히나 이런 뉴타운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공원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차려놓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주변 지역이 막 다 깨끗하게 변해.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나도 자연스럽게 나도 좋아지죠. 그렇죠.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이 부동산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 지역이 좋아지면서 내게 더 좋아지는 거. 그죠? 네. 네,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이 한남동이라는 지역 자체 매수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잘 해두신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물론 공사하는 동안에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계속 세 주시면서 보유하시면은 뭐 충분한 이 지역에 대한 가치를 다 받을 수 있고 가격 오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장기적으로 보유하셨기 때문에 조금 지루한 감은 들겠지만요.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리시면 훨씬 더 좋은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보유하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자,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자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알짜 지역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교통허브 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바로 청량리역이죠. 자, 오늘은 청량리역 생활권 지역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몰랐던 청량리의 투자 가치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서울의 이제 많은 지역들에서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역 호재들이 있는 지역들 굉장히 많이 찾아가시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청량리역 일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청약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있던 이미지, 그러니까 과거에 이게 노후되고 낡고 그리고 또 뭐 비선호 시설이 많은 뭐 이런 이미지로 가지고 있던 지역이 이 청량리 지역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말 그대로 이 천지개벽, 말 그대로 진짜 다 바뀌고 있는 이런 지역의 청량리를 보시면 좋겠고 이 청량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몇 가지 포인트를 좀 꼽자고 해가지고 첫 번째, 자 광역교통 호재 중심. 그리고 두 번째 정비사업 등의 활성화, 그리고 세 번째 2030 서울 플랜에서 이런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청량리가 앞으로도 굉장히 크게 발전할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자 우선 이 광역교통 호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청량리 같은 경우는 뭐 지하철 1호선 그리고 분당선, 경의중앙선, 뭐 KTX라든지 이렇게 지금도 많은 지하철 노선이 지나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교통 호재 중에서 가장 큰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이 GTX 노선이 무려 2개나 B노선, C노선 2개가 들어서게 되면서 말 그대로 앞으로 이제 서울 동북부의 교통의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뭐 강북횡단선, 면목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서 철도 노선만 해도 10개가 들어서게 되고 특히나 이렇게 많은 철도 노선만큼 많은 버스 노선 다니고 있고 광역버스 노선도 다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이 청량리를 말 그대로 이제 복합 환승센터로 조성을 해가지고 뭐 신규 노선이라든지 기존 노선 이런 교통수단의 환승 동선을 최소화하는 말 그대로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환승센터를 구축을 해가지고 이 교통에 대한 역량을 최대한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교통적인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이 교통의 중심지, 이 교통의 중심지로 앞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이 청량리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살펴보시게 될 게 우리가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 청량리 같은 경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낡고 노후된 이런 주거 지역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뉴타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전동 답신 뉴타운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현재 청량리역 주변으로는 뭐 전농동 7구역, 뭐 18구역, 16구역 등 이렇게 다양한 사업지들에서 사업이 마무리되고 지금은 이제 지금 대단지 아파트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런 뭔가 과거에는 주택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 지역이었지만 이런 뭐 청량리역에 대한 호재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주거 벨트를 잘 구성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주택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청량리역 주변으로도 굉장히 많은 지역들에서 현재 이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비 사업 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뭐 내가 가진 물건이 정비 사업도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이 청량리역이 개발이 되면서 나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가격이 오를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정말 이렇게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이 투자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지역적인 노후도들 살펴보시게 되면 이 빨갛게 진행된 것들이 연식이 오래된 20년 이상, 30년 이상 된 이런 노후된 주거 지역들인데 이 중앙에 정비 사업이 끝난 아파트 단지 말고는 이 주변 지역으로 아직까지도 굉장히 노후도가 높은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향후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저희가 이제 사업이 진행이 가능할 것 같고 아직까지도 이 답심역 일대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억에서 2억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 이제 투자 시기 그리고 즉 지금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뭐 청량리나 답심역 일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좀 더 자세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대1 대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저희가 이제 투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해서 투자 전략 그리고 어떤 지역에 투자해야 되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1대1 대면 상담 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담 일정 안내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다양한 뭐 투자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내가 가진 뭐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뭐 어떤 거든 좋습니다. 1대1 대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방송상으로 제가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한번 나눠보면서 제가 한번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뭐 투자에 대한 포인트도 꼭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대1 대면 상담 통하시면 더 알찬 정보 많이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상담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자,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꼭 유념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만요.